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새 정부의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에 기온까지 오르면서 오존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한여름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친이스라엘 단체 행사에 화염병을 던진 이집트 국적 용의자의 가족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돼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대학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중국 연구원 2명이 독성 세균을 미국에 반입하려다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반입하려던 세균은 잠재적 농업 테러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해켄색 병원 한인 의사들이 직접 회관을 찾아 심장 건강과 뼈 건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 등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혀 새 정부의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린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인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해 14번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린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영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백악관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뉴욕 일원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에 기온까지 올라가면서 오존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이 우려된다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한여름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연기가 남하하면서 뉴욕 일원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저지, 커네티컷주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공기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연기에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세먼지와 더불어 오존 농도까지 치솟으면서 대기질이 악화됐습니다. 오염된 공기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 노약자와 임산부, 폐 또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천식 환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물거나 외출 시 N95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뉴욕 일원의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낮 시간 체감온도가 화씨 96도까지 올라가 한여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토요일 소나기가 내리면서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현행보다 25%포인트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파생 제품,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과세는 계속해서 저가로 과잉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외국 국가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 지원을 제공했으나 이러한 산업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국가 방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생산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지난 3월 12일부터 이를 발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돌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나흘 만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친이스라엘 단체 행사에 화염병을 던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용의자의 가족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됐으며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X를 통해 술라이만의 아내와 5명의 자녀가 구금 중이며 이들 모두 긴급 추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르면 오늘 밤에도 추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 추방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주자들을 추방하는 절차입니다. CNN은 국무부가 3일 술라이만의 아내와 아이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아내와 아이들이 어느 국가로 추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술라이만은 2022년 8월 1년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9월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망명 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의 경우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미국에서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술라이만 가족들의 비자 종류나 체류 자격을 묻는 말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비밀 유지 규정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 단속국장 대행이 가족들의 비자 체류 기간이 초과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술라이만은 사건 현장에서 100마일가량 떨어진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의 가족들과 살고 있었으며 큰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사흘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테러리스트, 그 가족, 그리고 비자로 입국한 테러 동조자들은 모두 찾아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중국 연구원 2명이 독성 세균을 미국에 반입하려다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중국 연구원들이 반입하려 한 세균은 과학저널에서 잠재적 농업 테러 무기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독성 세균을 밀 반입하려 한 혐의로 연인 관계의 중국 연구원 젠 윈칭과 류 준용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 밀수, 허위 진술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해 7월 배낭에 독성 곰팡이를 숨겨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을 통해 들어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류 씨는 처음에는 세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자신이 근무했던 곳이자 젠 씨가 근무하고 있는 미시간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들여오려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류 씨는 공항신문에서 허위 진술을 하다 입국을 거부당해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대학 연구실에서 이 세균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기소장에는 젠 씨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등에 담긴 연구 주제는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서의 식물병원균 전쟁이란 제목이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류 씨가 밀 반입하려 한 세균은 밀, 보리, 옥수수, 쌀 등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국 북부와 동부 지역의 농부들에게 흔한 문제로 특히 겨울 밀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연방검사는 연구원들의 행동은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우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신청이 중단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무부가 곧 인터뷰 절차 중단에 관해 세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에 관해 주말 전에 제공할 정보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사관과 영사관이 절차 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예정된 인터뷰 예약 중 취소된 것은 없다며 비자 신청과 인터뷰 두 단계가 있고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절차가 재개되면 인터뷰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일련의 절차가 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유학생, 어학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한 F비자, 직업훈련자를 대상으로 한 M비자, 교육, 예술, 과학 분야 연구자 등을 위한 제2비자 등의 인터뷰 신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민주공화당의 주지사와 주의원 후보 등을 결정하는 예비선거가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조기선거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주지사 예비선거가 접전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어제부터 조기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예비선거는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치러져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 조시 갓 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 라스바라카 뉴악 시장, 스티븐 플롭 저지시리 시장 등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키 셰릴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조시 갓 하이머 후보 등과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잭 시아터델리 전 주 하원 의원이 42%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주 하원 의원 선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엘렌 박 주 하원 의원과 다니엘 박 테너플라이 시 의원 등 2명의 한인을 포함해 총 6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기 투표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소 운영 시간은 토요일인 7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인 8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 위치는 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해켄색 병원 한인 의사들이 직접 회관을 찾아 심장 건강과 뼈 건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레오니아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상록회관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 뉴저지 해켄색 병원의 한인 의사들이 직접 회관을 찾아 미국 내 시니어 사망 원인 1위인 심장질환과 뼈건강 관리법을 설명했습니다. 심장 전문의 저스틴 리 박사는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에 대해 설명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닥터리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금연,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드닝을 좋아하시는 분은 가드닝을 하셔도 되고,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을 하셔도 되고, 친구분들과 담화를 나누시면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뭔가를 찾아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뼈 건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심재현 박사는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에 대해 설명하고 65세 이상 시니어는 2년에 한 번씩 꼭 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괴가 되는 사이클이 좀 더 길고 합쳐지는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65세 이상에는 꼭 골다공증 테스트를 해보셔라.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보셔라.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강의를 맡은 의사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 개개인의 궁금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뉴저지 한인상록회 차영자 회장은 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직접 강의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 해켄색 병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정책 담당 차관보 자리에 한인 존 노 씨가 지명됐습니다. 의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원의 노 부차관보를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로 지명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노 차관보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국방부 부차관보로 임명된 이후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 차관보로 지명됐습니다. 차관보는 부차관보와 달리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야 하는 고위직입니다. 노 차관보 지명자는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나왔고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검사와 하원 중국 특위에서 법률 담당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여자 고교 육상대회에서 성전환 선수가 우승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에르난데스가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우승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대회 결승을 앞두고도 에르난데스의 출전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남성으로서 그는 평균 이하였지만 여성으로서 이 성전환자는 사실상 무적이라며 이는 공정하지 않으며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주 부지사가 내년에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출마 영상에서 뉴욕에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상관인 캐시 호컬 주지사에 맞서 민주당 경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델가도는 허드슨밸리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3년간 재직한 후 2022년 의석을 내려놓고 호컬의 러닝메이트로 부지사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부지사 재선 불출마를 밝힌 뒤 뉴욕시장 사퇴 요구 등으로 호컬 주지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리치 토레스도 연방 하원 의원 출마를 고려 중이며 공화당에서는 허드슨밸리 지역구의 마이크 롤러와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달 31일 가정의 달을 맞아 효 운동의 일환으로 팰리세이드 팍에 위치한 수상한 꽃돼지에서 한인동포 100명에게 무료 식사와 다과를 대접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를 자청한 차세대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식사 대접과 세대 간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한인회 임원진들은 60, 70년대의 교복과 퍼포먼스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대우 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